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국화와 칼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상징으로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근간 중 하나는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칼을 숭상했던 사무라이들이 틈마다 했던 주된 훈련은 상대방의 방심을 틈타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비호같이 칼을 빼들어 찌르거나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화하는 영화와 달리 실제의 사무라이들이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으로 죽이는 것을 선호했던 이유는 이기는 게 수단과 방법보다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인 요시다 쇼인을 존경하는 아베는 자신의 마음속 혼내에 있던 칼을 기술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칼의 방식대로 사무라이 나라답게 미리 연습한 대로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TV입니다.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머릿속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머리에서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과 잔머리라 칭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기본적인 아베의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그의 책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적으로 돌릴 때마다 아베는 정치적 목적을 얻었으니까요. 선거를 앞두고 연금 문제가 터졌는데 날라오던 북한 미사일마저 없으니 아베 입장에서는 개헌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요. 이번에 참의원 선거와 이어지는 중의원 선거 등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들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살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등 정치적 목적이 기본 배경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일까요? 사무라이조차 기술적으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데 일본 내부가 쉽게 결정했을까요? 여차하면 한일 경제전쟁까지 치러야 할 이 문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안 돌렸을까요? 아마 총리 관전에 깊숙한 곳에서 측근들과 함께 최소 몇백 번은 돌려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검토하면서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베의 머릿속에 숨어있는 전략, 즉 꼼수나 잔머리는 무엇일까요? 자, 까봅시다. 아베의 잔머리를 열어보면 먼저 등장하는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트럼프에겐 아베는 후순위였지요.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라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풍족하게 주지는 않겠지요. 만약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이 커진다면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요?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면 미국은 마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둘 다 동맹국이니까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뭔가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던 트럼프의 요구사항 중 최소 한두 가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덤으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숟가락을 얹고 싶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통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살피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힘이 세지 못합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기와 방법이 어떠하든 미국은 이 사태에 개입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주고받을 게 결정되면 미국은 정식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고 물밑으로 일본은 최소한 원하는 한두 가지는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베의 잔머리 중추의 핵심은 미국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손해가 날지라도 미국이 오바마 시절처럼 아베에 협조적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은 넘길 테니까요. 어쨌든 한일 관계를 흔들어 목적을 이루려는 이 꼼수는 작더라도 분명히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게 최소한 한 가지는 양보를 얻을 것이며 일본의 내부 단결과 한국의 국민들의 분열 등 명백히 성과가 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를 넘어 감정적 차원으로 번져가는 것을 반기지는 않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합니다. 불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각자의 취향대로 일본 자동차나 필요하면 사야 되고 일본 맥주가 땡기면 마셔야죠. 단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전략 중 최고는 언제나 tit-for-tat입니다.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된 이 전략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전략이 보복이라서 최고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즉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 협상이든 전쟁이든 혹은 주변인들과 개싸움조차 상대방이 나를 파악할 수 있게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tit-for-tat은 늘 최고였습니다. 북한의 외교 및 협상 전략의 기본은 tit-for-tat입니다.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낮고 비민주적이며 못사는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근간은 단순히 핵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각인되는 단순하며 일관성 있는 보복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허접한 나라일지라도 북한은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와의 협상도 그리고 어떠한 나라와도 이러한 기본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벼랑 끝 전술이라 폄하되어 불리지만 그게 tit-for-tat입니다. 우리는 tit-for-tat을 써야 하고 일본도 우리가 tit-for-tat을 쓸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차갑게, 민간은 뜨겁게 그렇게 tit-for-tat 전략을 써야 효과가 있고 일본은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둘 다 나서주기 바라는 미국이 어느 시점에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중재 수수료는 내야 되지요. 이때 중재 수수료는 힘없는 우리가 많이 낼 것입니다. 일본도 내겠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 그들의 이번 장사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일이 한국의 정치 경제의 변곡점이 돼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경제적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 예상은 틀릴 수 있으니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 관한 음모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음모론자인데 보통은 그냥 웃어 넘기고 말지만 이번에는 하도 그럴듯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음모론 재밌을 것입니다.